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23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2일 도쿄에서 537명, 카나가와 173명, 사이타마 192명, 치바 140명, 오사카 591명, 홋카이도 57명, 오키나와 162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2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16명, 오사카에서 9명, 카나가와에서 7명, 치바에서 6명 등 총 5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68만 5,034명, 누적 사망자는 17,351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0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19,048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537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53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327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10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40명으로 전체의 약 45%, 40대에서 50대는 총 159명으로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23명, 시설 내 감염이 12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3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날 3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6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6명 감소한 146명, 입원 환자는 150명 감소한 204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7만 3,082명, 누적 사망자 수는 2,82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5월, 도쿄에서는 7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긴급사태 선언. 선언 기한인 이번 달 말에 해제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28日火曜日の日に議会運営委員会を開いていただきまして、そこに緊急事態宣言都市、まん防関係の都市の取り扱いをどうするかということのご報告が当局からなされるのではないか。 다만 결정의 기한이 이틀 전인 것에 대해서는 곤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もう少し余裕を持ったスケジュールで予定を立てられないものかなというところは正直ありますね。スタッフが揃わない可能性と在庫が整わない可能性。 도쿄 세타가야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는 현재 요청에 따라 주류 제공은 하지 않고 오후 8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 후 만연방지 조치로 이행된다면 원칙 오후 7시까지 주류 제공이 가능하게 되겠지만 解除したからじゃあ今まで通りって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のかなと思います。平常時の半分くらいが現状ですけども、それが7割8割ぐらいまで回復してくれればいいなとは思ってます。 현재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지역은 19개 도도부현. 정부 고위 관리자에 따르면 선언이 해제되지 않는 지역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표에서는 오사카의 병상 전체 사용률이 56%로 유일하게 스테이지 4입니다. 軽症中等症を含めた全体の病床という意味ではまだ 50% 少し超えている数字な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はまだ病床も逼迫してます。そういったことも踏まえてまた感染状況も含めて、今週末あたりには判断したいと思います。 또 다른 정부 고위 관리자는 지역에 따라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 만연방지 조치로 이행하지 않고 전면 해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대로 해제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緊急事態宣言解除されて、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にの指定がなかったとしても今これステージ3ですので、病床も感染者の数もですね、その場合は県独自の感染拡大市町村の指定をしながらそこでの、営業時間の短縮あるいは、外出の自粛のようなものをお願いするということを検討せざるを得ないまだ状況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 현내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는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27일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하지만 희망하는 학생은 온라인 수업도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을에는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 등 행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体育祭でやっぱり一番心配なのはやっぱり密ですよね。対策としては時間を短縮する形、そして平日に
行うということ、できるだけ、参観する保護者を限定すること。 교육상 필요성과 감염 대책의 밸런스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今まではその高齢の方のかかるリスクが言われていたところが、今はもう若い世代、小学校、中学校の生徒たちがもちろん感染のリスクが高くなっているという現実、これをやっぱり学校現場で迎える側としては、やっぱり心配は心配ですよね。 현재 전체 감염자 중 10대 이하의 비율은 23%입니다. 도쿄 아라카와구의 학원에서는 온라인과 대면을 병행한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家で授業を受けれるのはいいことだし、コロナにもかかんないのでいいと思う。先生にも教わった方がリモートよりは分かりやすいかなって思う。 향후 만약 긴급 사태가 해제된다고 해도 온라인 수업은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こういった難しい状況の中で、生徒たちが、学力を伸ばしていくっていう、難しい、局面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生徒自身、それからご家族、私自身も、感染対策っていうのを、緊急事態が明けても、続けることによって、学力の不安というのを取り除いていけたら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선언 해제의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도쿄의 여행사에서는 수주가 5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한 펜션은 4월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며 긴급 사태가 나온 5월부터는 함께 운영 중인 레스토랑도 쉬고 있습니다. まん防になるのか、全面解除になるの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どちらにしても対応できるように、それは考えながらやってます。 4ヶ月間休業してるので、さすがに、お客さんとのこのね、対話とかそういうのも、4ヶ月間はないわけですから、やはり、オープンしてお客さんの喜んでるところが、見れるのがね、早く見たいです。 다만 레스토랑은 재개를 해도 펜션은 계속 휴업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ペンションなもんですから、お客様との交流が、メインでしてる宿なので、これはもう、コロナが本当に落ち着くまでは、休業していこうとは思ってます。 인구당 확진자 수가 아직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오키나와이지만 병상의 상황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내 핵심 의료를 담당하는 오키나와 현립 중부병원에서는 두 동의 코로나 병동 중 한 동을 21일 폐쇄하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今落ち着いてきたとはいえですね、やはり妊娠されている方、つまりは若い世代の方の入院というのはまだ引き続いていて、お聞きすれば、やっぱり子どもさんからの広がりだったり、特に非常に若年、20代とか30代の方々、そういった方々での感染というのが、まだ完全に止ま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は感じ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투개표까지 앞으로 일주일. 22일 아침 코이즈미 환경상은 코노 씨의 지지 확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농림 조기원 중진인 모리야마 국회대책위원장의 연결로 농협의 나카야 회장과 면회하고 코노 씨의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河野太郎さんはぬくもりのある国を作りたいと、河野さんのもとには多くの仲間が結集してるんだと、そんなことも感じ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ね。 이번 면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二階幹事長の地域の後援会長もしておられますので、非常に親しい関係にあられると思います。 니카이파는 총재 선거에서 자주 투표를 결정하였지만 결선 투표는 결속해 행동할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니카이 씨의 판단이 승패의 열쇠를 질 가능성도 있어 당 내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한 강요 경험자는 니카이파는 1차 투표에서 모든 후보에게 은혜를 베풀고 결선 투표에서 코노 씨에게 표를 몰아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키시다 씨도 혼전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本当に混沌としております。最後の最後まで、この勝敗、見えない激しい苦しい選挙が続くと思いますが、強い覚悟を最後まで持ち続けて戦い抜きたいと思います。 한편 타카이치 씨는 아베 전 총리가 투샷 포스터를 만드는 등 강력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ちゃんとスタイリストつけるとか服変えよというアドバイスはありました。 이에 키시다파의 한 간부는 아베 씨가 단체나 의원들에게 타카이치라고 계속 전화하고 있다. 의원표는 키시다, 코노, 타카이치의 상당한 박빙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노다 간사장 대행은 자녀에 관한 정책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의 정책은 아이들 중심이 아니다라며 자신과의 차이를 강조하였습니다. 持続可能な国を担う子どもがセンターに置かれていないことに恐怖を感じました。私の願いは、社会の中で一番弱いと言われる人たちがいつも笑顔でいられる社会、国を作ることです。 한편 야당 측은 총선거를 위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住まいの安心住宅政策の転換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입헌민주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인 주택 수당의 창설 등의 주택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공산당도 신자유주의를 끝내겠다며 생활이 공공한 사람에게 일률 10만 엔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경제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해 시위원장은 全体見ておりましてね、自民党を変えるぞという旗が立ってきているとは到底思いませんね。私はどなたがですね、新総裁になっても変わらないと。 시위원장은 야당 각 당이 결속을 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라며 야당 공동투쟁을 진행시킬 생각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새로운 총리 선출을 위한 다음 달 4일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를 여당에 요구하였습니다. 今総裁候補の言っていることの、99% は実現のしない架空の話ですよ。新しい内閣ができて資質を問わ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から、それをその本会議で代表質問だけやったらはい選挙ねっていう話には私はならないと。 다음 소식입니다. 재작년 참여연 선거의 표매수 사건에서 카와이 안리 씨 측이 22일 자민당으로부터 지급된 1억 5천만 엔의 용처를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재작년 참여연 선거에서 자민당으로부터 카와이 씨 진영에 지급된 1억 5천만 엔이 표 매수 사건의 원자가 되었는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카와이 씨 측은 지금까지 이 1억 5천만 엔에 대해 용도 불명이라고 설명해왔지만 22일 용도 등의 보고서를 정정하며 선거비용은 기관지의 발행 등에 사용되었다라고 자민당에 보고하였습니다. 1億5000万円からは買収資金を出していないという報告だったと受け止めております。 자민당 측은 자금이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공인회계사 등이 체크를 하였기 때문에 투명성은 확보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은 22일까지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대규모 금융 완화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로 해서 장기금리를 0%로 유도하는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 완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계속 어려운 상태이지만 기존은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업 등의 자금 융통 지원에 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저없는 추가 금융 완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기후변화 대책이 임하는 기업 등이 융자를 하는 금융기관의 금리를 0%로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구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융자 대상 금융기관에는 국제기준에 근거한 전략이나 투자, 융자의 목표, 실적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삭감하는 연구 및 개발이 대상입니다. 이달 22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12월 말부터 자금을 제공해 10년간 실시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